안녕하세요. 한밤중에 울음소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가장 오싹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짙어지고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칠 때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강한 마음을 준비하세요. 과거의 염원들과 속삭임,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밀들이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과 신기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세계로 우리와 함께 들어갈 용기다입니다요. 저희가 들려줄 이야기와 소리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두려움의 깊이를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밤의 눈물 소리를 따라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아마도 여러분 자신도 마주하기 두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그런 무서운 경험은 정말 흥미롭고도 두렵네요. 국교사에 있는 목없는 귀신 이야기는 전형적인 학교 괴담처럼 들리네요. 아이들이 그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담력 시험을 하러 가는 모습이 상상이 가요. 특히 귀신이 느려서 도망가면 괜찮다는 점은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분위기와 함께 아이들의 호기심이 결합되면서 두려움과 흥미가 함께 느껴졌겠죠. 밤에 친구들과 함께 국교사로 향하는 그 떨림과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될 것 같아요. 당시의 신기와 분위기를 더 자세히 풀어내면 이야기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담력 시험을 하러 가는 과정이나 그곳에서 느낀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궁금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진진한 담력 시험이네요. 그런 오래된 국교사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과 흥분이 혼합된 특별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교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손전등을 흔드는 모습이 상상되네요. 처음에는 무서웠겠지만 조명이 어둡고 고요한 공간에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점차 안도감을 느끼는 과정이 재미있어요. 복도가 푸르스름하게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끼걱거리는 소리는 더욱 긴장감을 높였겠죠.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도 컸을 텐데 그 상황에서 겁내지 않고 자신을 다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혹시 그때 어떤 교실에 들어갔는지 또는 어떤 소리나 느낌이 있었는지 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나요? 귀신이나 이상한 경험은 없었는지도 궁금해요. 좋았다.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사뿐히 걸어서 각 교실을 다 돌아가며 랜턴을 밖으로 비추었고 이제 복도 끝터리에 있는 창고와 마지막 교실만 남아있었다. 아까부터 솟구치는 용기 덕분인지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마지막 교실의 창문에서 불빛을 비추고 밖으로 나갈까 해서 열어봤지만 잠긴 건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쪽 창고 창문만 확인해보고 원래 들어왔던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랜턴이 꺼져버렸다. 몇 번 흔들자 다시 쳐지는 듯 하더니 또 꺼지는 곳으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건전지가 다 되었나 싶었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가려던 창고까지는 들어오는 달빛 때문에 랜턴이 필요치 않았다. 아무튼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창고에 들어서니 창고는 어둡기는 했지만 창문을 못 찾을 정도도 아니었고 눈도 어둠에 많이 적용되어 꽤나 어두워도 잘 보였다. 창고의 창문으로 다가가 랜턴을 마구 흔드니 다행히 랜턴이 잠깐 깜빡이며 바깥으로 불빛이 비춰졌다. 이제 가면 되려나. 그렇게 창고를 나와 복도를 걸어 나가려는데 순간 꺼졌던 랜턴이 깜빡하며 들어왔다 나간다. 뭐가 보였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딴떡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었다. 아까는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벽에 붙어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거미처럼 복도벽에 붙어있는 곳은 첫 보기에도 이상했던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건 이상한 무언가였다. 갑자기 몸에 소름이 확 돋으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숨이 조금씩 가까웠던 것 같다. 아마 한동안 가만히 서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랜턴의 불이 깜빡거렸다.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그 순간마다 붙어있던 녀석의 위치가 바뀌었다.
분명 벽에 붙어있던 것이 랜턴이 다시 한번 깜빡거리자 이번에는 바닥에 붙어 있었다. 내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랜턴을 흔들 때마다 녀석의 위치는 다 끼어 있었다. 빛을 비치면 움직이지 않는 듯 했는데 빛이 없으면 깜빡거리며 위치가 다 끼었다. 간신히 다리는 움직이는 듯하여 방금 나온 창고에 후다닥 들어가 창문을 다시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창문을 깨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와야 했다. 그렇게 밖으로 다시 나오니 딴다. 랜턴이 깜빡이며 보이는 광경, 이번에는 그것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다. 끄낙 헉 하고 숨을 들이치며 곧장 랜턴을 내렸다. 그리곤 발을 질질 끌 듯 움직여 다음 교실로 들어갔다. 내가 걷는 도중에도 순식간에 후다닥 뛰어와 내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아서 너무도 두려웠다. 그렇게 조금씩 움직여 다음 교실로 들어가 창문을 흔들어 보았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다. 창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을 불러볼까도 싶었지만 두드리면 그것이 달려올 것 같아 시도하지 못했다. 그렇게 다시 복도로 나가니 랜턴은 켜지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 확연히 가까워진 것이 느껴졌다. 이젠 들어오는 불빛 따위가 없어도 그 형태가 너무나 잘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머리를 벽에 쳐박고 있었으며 길다란 머리를 축 늘어뜨린 모습으로 거미처럼 벽에 붙어 있었고 내가 시선을 주지 않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때에는 벽에 붙어 머리를 쳐박고 있어서 머리카락에 검은 물줄기처럼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기도 했고 또 어느 때에는 천장에 붙어 머리를 쳐박고 있었어. 천장에서 검은 액체 따위가 걸쭉하게 흘러내리는 것 같기도 했다. 숨이 가까웠다. 다음 건 교실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을 때 또 열리지 않으면 그땐 녀석과 정말 근접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소리 없이 복도의 창문들을 만져도 봤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분명 조금씩이지만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뭔가 사람 같기도 하고 거미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다. 순간 왈칵하고 눈물이 올라왔지만 우느라 시야가 흐려질 때마다 녀석의 팔과 다리가 거미처럼 자세가 바뀌어 있고 위치도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쾌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에도 끄꺼리면서 울음을 쳐나가며 앞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깨달은 건 아무리 봐도 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굴이 없다면 눈도 마주칠 일 없었다.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벽에 붙어 천천히 다음 교실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 교실에서도 여전히 열리는 창문은 없었다. 심지어 밖을 보니 아이들도 다 사라진 것 같았다. 다시 밖으로 나오고 또 다음 교실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니 마침내 그것과 내가 같은 교실에 들어와 있었다. 손을 바들바들 떨며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을 움직여봤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 그 녀석은 지금 교실의 벽이나 그 앞천장에 붙어 있을 것이다. 긴 문으로 가자. 긴 문으로 가서 문을 열자마자 달리는 거야. 여기서 나가면 조금만 뛰어도 아까 처음 들어왔던 창고가 있었다. 거기까지만 달려나가면 될 것이다. 그럴 생각으로 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건 어두운 교실 벽에서 얼굴만 튀어나와 있었다. 마치 벽을 뚫고 나온 것처럼, 아니 얼굴만 도려내서 벽에 걸어놓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어스름한 달빛이 들어오는 교실에 새까만 벽에서 그것과 나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 뻥 뚫린 눈과 입을 쳐다보고 있었다. 뺨이 터질 것 같은 아픔에 눈을 부릅떴을 때엔 내 몸은 운동장 가장자리에 누워있는 쥐였다. 아이들이 한참이 지나도 내다 나오지 않으니 습지실에 있던 경비원을 부른 모양이었다. 그렇게 밖에 나와서 경비 할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후 우리는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학교를 나오면서도 도저히 학교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쫓아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뒤 예정대로 나는 이사를 가게 되었고
자연스레 학교에 대한 기억도 잊게 되었다. 여전히 무섭지만 다행히도 녀석은 내렸고 난 그 지방에서 차를 타고도 몇 시간이나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 아마 영영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어린 마음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런에도 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불안에 떨며 불을 켜놓고 자야 했다. 언제라도 천장이든 벽이든 심지어 침대에서도 녀석의 머리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생각 외로 별일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마저도 무탈하게 보내며 난 점차 그 기억을 잊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그리고 10년 전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 가는데 늦은 밤 터널의 벽에 뭔가 붙어있는 곳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과거 내가 보았던 그 귀신이 생각나더니 선뜻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운전을 하는 동안 룸미러를 쳐다볼 수 없었다. 룸미러에 비치는 어두운 뒷좌석에 녀석의 얼굴이 보일 것만 같아서. 그리고 바로 작년집 근처에서 놈을 보았던 녀석은 머리를 쳐박고 여전히 느릿느릿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일부러 회사의 말에 지방으로 다시 단련받아 내려갔다. 하지만 저번 달 부모님 집에 내려갔다가 단질거리는 느낌에 눈을 떴을 때 그곳에 얼굴이 천장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려와 내 얼굴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도려낸 듯 붙어있는 얼굴과 천장에서부터 쥐러내려온 머리카락의 사이, 마치 댕굴처럼 생긴 구역질이 나오는 입을 벌려대며 그것이 말했다. 깜짝 놀라 집에서 뛰쳐나와 밖으로 나왔더니 그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머리를 들고 탈까지 짖어오며 내 발로 빠르게 걸어와 내 뒤를 쫓고 있었다. 물론 그래봐야 여전히 사람이 천천히 걷는 속도와 같았지만 분명 전보다는 훨씬 빨라진 속도였다. 난 그날부터 경가를 내고 회사에 해외 주재원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주기적으로 사람을 뽑아 해외 파견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난 저런 미친 자가 가냐며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제발 보내달라고 길고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물론 그렇게 먼 나라는 아니지만 비행기를 타고 달아난다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한밤중에 울음소리 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짜릿하고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함께 이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기다립니다. 아래 댓글로 오늘 이야기의 감상이나 여러분의 무서운 경험을 나눠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